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네, 주부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매 끼니 때만 되면 뭐 먹지라는 고민을 할 텐데요. 자,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 영양 챙기는 비법을 준비했는데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인 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란에서부터 오리알, 메추리알까지 이 다양한 알을 활용한 이색 요리 비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까지 여러분께서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주말인 어제는 흐렸지만 영상권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찬바람과 함께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평년보다 4도가량 낮으면서 2도에 머물겠는데요. 많이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출근길에 옷차림 든든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중부와 호남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제주도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인데요. 찬바람에 미세먼지까지 겹쳐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2도, 대구는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도, 강릉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이 이번 주에 큰 고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하 8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도권과 충청도, 호남 지방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스포츠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인데요. 스키장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이 손목이라고 합니다. 스키장에서 바닥을 짚으면서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스키를 타기 전에 손목을 돌려주면서 관절을 풀어주시고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아침입니다.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네, 너무도 안타까운 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 6시 10분경이었었는데요. 인천 영흥도 앞바다 이 해역에서 이 낚싯배 한 10톤도 안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9톤의 낚싯배와 330톤이 넘는 이 급유선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낚싯배에 있는 이제 승객들과 선장들, 선원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저 낚싯배에는 모두 22명이 이제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20명은 일단은 구조가 됐고요. 아직 2명은 실종 상태인데 이 구조된 20명 중에서 13명은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나머지 8분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참 많은 주심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 많은 또 국민들의 슬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인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 보도됐을 때 저기가 이제 영흥도 앞 항구 진두항인데요. 진두항에서 채 2km도 안 됩니다. 1.8km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아니 왜 저렇게 그러니까 피해가 컸지? 멀지 않은 13명이나 곳이었어요. 예, 너무 가까우니까요. 이 육지에서 13명이나 사망을 했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당시 사고를 좀 보니까 일단은 좀 이 사고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너무나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새벽 한 6시 경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대가 출동하고 우왕좌왕할 때 참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결정타이기는 한데 수온입니다. 지금 물 온도가 한 7도, 8도 정도인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7도, 8도와 물속의 7도, 8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르죠. 엄청 차가운 거죠. 예, 물속에 7도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0분을 채 이제 버티기 어렵다라는 건데 일단 배가 전복이 된 상황에서 지금 많은 다수의 사망자가 배 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배 안에서 찬물에 이제 몸을 한 20분 예. 이상 하게 되면서 또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바람 그리고 조류인데요. 지금 이쪽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워낙 셉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시기가 만에 하나 이제 밀물이었다면은 이제 육지 쪽으로 들어왔을 텐데 이게 지금 썰물에 걸려가지고 네, 네. 오히려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구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무려 13명의 사망이 나는 굉장히 큰 사고로 커지게 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생명 13명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됐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고 직후에 가판원은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장과 가판원, 여기에 선장과 가판원은 그 330톤급 급유선 있지 않습니까? 충돌을 하게 된 이제 그쪽에 2명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가판원과 선장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앞에 저렇게 낚싯배가 오는 것을 못 봤을 리는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 계속해서 방향의 전환 없이 직진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선장 역시도 어느 정도 지금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저 급유선이 방향을 틀었거나 뭐 경적을 울렸거나 했었으면 멈췄거나 했었으면 될 텐데 참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사고를 매번 접할 때마다 구조대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사고 또한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고 세월호 사고와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요. 그때보다는 출동 시간이라든가 대처라든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를 좀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 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게 6시 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이 6시 42분. 그러니까 약 한 33분, 30여 분 만에 일단 해경은 도착한 거 아니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월호 때보다는 빨라진 것이 맞는데 문제는 저렇게 배가 전복이 되고 배 안에 이제 낚시를 하러 갔던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때는 꼭 필요한 게 잠수팀. 예. 이 해경 평택 구조대라고 하는데요. 구조 잠수 인력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네네. 잠수 인력 같은 잠수 구조대는 7시 17분에 도착.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이 넘었죠. 그러네요. 19분에. 예. 1시간이 10분이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렇게 될 경우에는 수중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1시간을 이제 넘은 겁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잠수 구조대가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워낙 이 특수 구조단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네, 겁니다. 네. 본부가.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그 잠수팀이 여기 인천 앞바다까지 오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오버될 수 없었다. 또 해경은 이런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자 가족분들의 충격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고 추후에 어떻게 대처할 방침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낚싯배 떠난 이제 20명의 이제 그 가족들이죠. 네. 사망자, 희생자들의 가족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뭐 지금 거의 오열상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각각의 사연들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말렸는데 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보냈는데 또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고 참 뭐 누군가의 동생, 남편, 아들 참 지금 속속 유족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실종자가 2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실종자 2명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이제 가족들도 이제 빨리 어서 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를 찾아서 직접 상세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7시 1분에 이제 관련 사안을 보고 전격적으로 위기관리센터에 가가지고요. 뭐 해경, 행안부, 세종상황실 각각 모두 현황에 대한 파악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해경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번 구조 작업을 펼쳐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윗선에서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세월호 때처럼 굉장히 일이 번거로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펼쳐라라는 거. 또 하나 의료 조치는 굉장히 발빠르게 또 강도 높게 해라라는 것이었고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라. 또 하나 이제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구조작전 또 그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월호 때도 언론들의 어떤 보도 경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론 부분에서도 이제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함께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은 이제 실종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찾아라라고 해서 해경청장에게 뭐 헬기, 항공기까지도 동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저 낚싯배 이름이 선창 1호입니다.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데요. 일단 낚싯배를 인양 작업에 펼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인근 수색에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펼쳐질 그럴 예정이 있고요. 현재 이제 사고 사망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수의 부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사인, 뭐 저체온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그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럴수록 세밀한 검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종된 2명도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 관련된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는 저번 때 나온 것이 출소 반대에 대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 60만 명의 서명이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조두순과 관련해서 주치 감형 폐지에 대한 이제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치 감형이라는 것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그래서 형을 깎아주게 되는, 감형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 형법에 있는 거였는데요. 저 주치 감형이라는 것을 아예 우리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청원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몰려서 현재 21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청원이 20만 명이 넘게 될 경우 당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이든 아니면 수석 비서관급이 관련해서 이제 해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해명이라기보다는 답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치 감형 폐지 역시도 지금 21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 답변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에서 답변한 경우가 최근 조국 민족수석이 했던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답변이 있었고요. 저번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분, 촉법소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식 답변이 있었는데 이 주치 감형 폐지에 대한 부분도 곧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 답변이 나올 그런 모습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청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년을 받고 그것도 15년에서 3년을 이제 주치 감형으로 깎아준 게 감형이 된 겁니다. 12년에서 출소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12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출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었는데요. 그때가
60만 명이 넘었었고 이번은 조두순과 관련해서 이제 주치 감형 부분이긴 한데 예. 아직 저 출소 반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저 조두순 출소 반대와 예. 이번에 주치 감형 폐지를 혹시 함께 묶어서 청와대가 이제 답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답변 조율 중이긴 한데 이 출소 반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일단은 법상으로 힘들다. 한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조두순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거의 한 7, 8년 전에 이제 형을 받고 들어가게 된 셈인데 그렇죠.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한 충격 때문에 한번 놀랬고 또 한 번은 이제 형량이 좀 낮았다라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조두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에는 우리가 나영희 사건으로 맞아요. 이제 더 잘 알려져 있었죠.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참 어린 소녀에 대한 끔찍한 이제 성폭행 사건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두순이 잡혔었고 무기징역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검찰 구형을 했는데 막상 나온 판결은 15년형. 여기에서도 주치 감형 때문에 이제 12년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그 반감, 억울함, 참 재판부에 대한 어떻게 이런 사람이 12년형일 수 있느냐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영이와 또 나영이 아버지 이제 가족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영이 아버지가 나영이에게 12년을 하라고 판사님이 벌 주셨대라고 하니까 이제 어린 나영이가 너무 적다 그러면서 50 몇 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아예 밥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 판사님이 결정을 잘못 내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판결은 내려진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최근 2020년 이제 출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제 나영이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렵다. 그렇죠. 우리는 조두순 모르고 현재 조두순은 또 얼굴 공개도 안 돼 있어요. 얼굴 확인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두순은 우리를 찾아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은 어떤 것도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국민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곧 이 조두순에 대한 문제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가요계 디바 혜은이 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1억 사기 혐의로 일단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 가수 혜은이 씨의 남편 김동현 씨가 2016년 3월에 이제 피해자 광모 씨에게 1억을 빌려달라. 1억 빌려주면은 나한테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담보 잡을 테니까 1억 일단 줘달라. 게다가 지금 내 부인이 혜은이 아니냐. 그래서 해외 공연 갔는데 오면 연대 보증까지 함께 걸어주겠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 담보를 걸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부동산은 일단 담보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혜은이 씨 역시도 그 돈을 빌릴 당시에 그 국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검찰과 경찰은 김동현 씨가 의도적인 사기의 그 의도가 보인다라는 입장을 전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현 씨 측은 1억을 받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연대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 모든 사기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안타까운 건 이제 데뷔 45주년을 맞아서 출연한 방송에서 남편 김동현 씨의 빚 약 200억 원을 거의 다 갚고 어느 때보다도 후련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현우 앵커도 아마 그때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수 혜은이 씨를 보면은 1975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 자체도 실은 빚 때문에 데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정말로 데뷔 직후부터 폭발적인 이제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음반도 잘 팔렸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 서구적인 미모 때문에 CF 광고 어마어마한 대스타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행복했던 시절도 잠깐이었고 이제 탤런트 김동현 씨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잘 살다가 김동현 씨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진 빚이
200억. 예, 그 어마어마하죠. 200억을 갚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억을 갚으려고 그동안에 뭐 사놨던 아파트 5채, 현금 30억에 뭐 죽자사자 혜은이 씨가 빚을 다 갚았고 최근에 저 200억을 다 갚았다라고 해서 막 나오고 막 토크쇼도 한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김동현 씨가 이렇게 1억의 사기 피소가 되기 때문에 혜은이 씨의 입장도 참으로 또 난처하고 괴롭겠다는 생각도 한켠으로 해봅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2달여 가까이 나왔는데요. 우리에겐 아직도 김연아 선수의 추억이 생생하죠. 근데 이번 현재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제2의 김연아라고 불리는 유영 선수가 쑥쑥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동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유영은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화 캐러비언의 해적 OST에 맞춰 첫 과제인 트리플 러치와 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소화해냅니다. 후반부에 배치된 더블 악셀도 가뿐히 마친 유영은 체인지 콤비네이션 스핀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영은 쇼트 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총점 197.56점은 김연아 이후 국내 대회 최고 점수입니다. 만 16세가 안 됐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무대에 올라서서 즐기면서 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무대에서 즐기면은 더 뭔가 기분이 좋고. 유영은 김연아를 보고 피겨를 시작한 김연아 키즈입니다. 넘치는 끼, 빼어난 점프 실력으로 제2의 김연아로 불립니다. 2010년 올림픽 때 연아 언니 보고 꿈을 키웠으니까. 4위에 오른 최다비는 2차 선발전까지 종합점수 선두에 올라 평창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채널A 이범찬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살림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인정하는 걸 우리는 재발견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이것의 재발견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줌마, 알 하나 드실라우? 아, 이거 원샷을 딱 잡았어야 되는데. 네, 요리하기 쉬워서 우리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영양 만점 알인데요. 계란, 메추리알 등 수많은 종류의 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알이 아닙니다. 과연 내 몸에 맞는 알 무슨 알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껏 몰랐던 알의 효능부터 나에게 잘 맞는 알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요리연구가 차윤환 식품영양학과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저희는 말이죠. 알 하면은 이제 완전 식품이라는 말부터가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알이 사실은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모습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알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알은 이제 그대로 한 생명체가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양소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 몸속부터 몸 겉까지 모든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 중에 한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무시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너 나를 알로 보냐? 그 말 바꿔야겠네. 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단 한 알이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알은 어떤 알이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알은요. 냉장고를 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계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에 중요한 오리알. 저 하얀 게 오리알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는 색깔 다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쬐끔하지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메추리알. 이렇게 세 가지 알들을 가지고 그 추억에 그 지푸라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5개 계란을 아주 정성스럽게 쌌네요. 예전에는 진짜 저렇게 해서 선물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 나이가 다 탈로가 날까 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그렇게 했죠. 자, 추억의 계란.
계란. 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계란 영양소가 네. 많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네. 첫 번째 소개해줄 요리 과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요리는 이 계란을 이용한 계란이에요, 요리인데요. 계란. 역시. 네, 계란을 이용해서 뚝배기 명란젓 계란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계란하면 그냥 후라이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서 이 네. 계란 요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해독 작용, 특히 그래요?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예. 네, 그 속에는 메타이온이라고 하는 예. 아미노산이 그런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명하고 대박집들 가면은 서비스로 주는 게 계란 후라이 내지는 계란찜이고요. 예. 또 우리 주부님들 이제 또 남편분 고주망태 돼가지고 들어오면 다음날 아침에 밉잖아요. 예. 그럼 북엇국 끓여주기 싫으시면 네. 이렇게 계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 그래서 계란만 3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그래도 대접은 받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이 계란탕을 자꾸 주시는 게 네. 예, 또 매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석이조구나. 손님도 생각하고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리 본격적으로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뚝배기 계란찜에서 중요한 게요. 네. 물의 비율이에요. 물과 계란의 비율인데 계란의 1.5배의 물. 혹은 더 부드럽게 하시려면 2배 정도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계란의 네. 1.5배 내지는 2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 물을 이제 뚝배기에 붓습니다. 맹물도 괜찮은 거죠? 네, 맹물도 그러나 다시마 물이 좀 더 깊은 맛이 나겠죠? 그렇죠. 네. 다시마는 안 넣으셨어요. 네, 네, 안 넣습니다. 다시마 너무 이상하죠. 네, 넣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예. 제가 명란을 넣어서 명란의 양은 어느 정도나? 명란의 양은 오늘 달걀 4개에 2큰술 넣습니다. 네, 반 큰술, 한 개에 반 큰술씩.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겠죠? 네, 짜겠죠. 네. 그럼 명란을 넣으신 이유가 뭐죠? 명란도 알이잖아요. 예. 바다의 알. 또 그거는 이제 쌍알이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명란이 들어가 줘야 네. 계란찜 같은 걸 딱 만들면 씹히는 거 톡톡한 맞아요. 맛이 나잖아요. 식감. 그리고 또 명란에 그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아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몸속에 있는 단백질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영양적 균형을 위해서 계란찜에 명란 조금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영양적인 면이고 네. 요리 연구가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콜라보를 하면 어떤 이 2개가 콜라보를 하면 이제 네. 젓갈이 발효하면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란하면 단백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양이. 그래서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맛도 이게 두 가지가 섞이면은 좀 네.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간도 이렇게 소금 후추간 조금만 하셔도 쬐끔. 네, 감칠맛이 그렇죠, 확 살아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여기 소금 후추를 많이 넣으면 더 짜지니까. 네, 더 짜지죠. 이제 네. 명란젓 싫어하시면 새우젓 넣으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새우젓 싫어하시면 네. 소금, 간장 이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예, 네. 여기 다른 젓갈은 넣으면 좀 안 맞죠? 예를 들면 오징어 젓갈이라든지. 뭐 이런 오징어 거 젓갈도 다져서 넣으시면 아, 괜찮을 것 다져서? 같습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젓갈과 네. 계란찜이 어느 정도 궁합은 잘 맞다. 네, 네. 윤리적인 면에서. 네, 그런데 이 노른자를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네. 우리가 흔히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맞아요. 좀 피하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건 어떨까요? 누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옛날부터 계란을 안 드셨는데요. 네, 네. 최근 연구 결과에 있으면은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은 70%에서 90% 재활용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음식 속에서는 10에서 30%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통해서 재발이 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조금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몸속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네. 자, 아까 그 1.5배에서 네. 2배 정도의 네, 물을 네. 먼저 끓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걸 넣습니다. 끓일 때 넣는 거예요? 끓일 때 넣어야 돼요. 저는 왜냐면 네. 항상 식당 가서 계란찜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게 네. 어떻게 이렇게 계란이 안 타지?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네, 했었는데 끓는 물에 넣고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면서 70-80% 정도 익혀주시는 거예요. 네. 끓는 물에 넣어야 바로 익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처음부터 맹탕에다가 계란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겠네요. 네, 오래 걸리죠 또.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상태는 약간 계란국 같기도 해요. 네, 계란국 같기도 하죠. 네. 이게 보들보들하게 이제 네.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하려면 네.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익을 때까지 약간 살살 저어주시면서 아, 이거 저어야 돼요? 예, 바닥이 타잖아요. 아, 그게 안 타는데 저은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나는 이게 어떤 그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이 세면 더 빨리 익는데 예. 저희가 불이. 이게 이제 네. 레인지가. 그럼 여기 놔둬요 그냥? 아니요. 제가 저었고 있겠어요. 네, 저어야 되죠? 네, 살살 저으신 다음에. 네. 슬슬 익기 시작하네. 금방 있어요. 네. 순두부처럼 됐어요 거의. 네, 서서서 모양새가? 익기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네. 예. 이제 덮어요? 뚜껑을 덮습니다. 위를? 네, 뚜껑을 덮는데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좀 있어야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위쪽에가 남아있어야? 네, 일쪽에 오븐 효과죠. 그래서 납작한 거 덮으시면 안 되고 이거 덮으신 다음에 이제 불을 약간 줄이시면 돼요. 덮은 다음에 중불로? 네. 뜸을 들이는군요. 뜸을 들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저게 이제 익는 동안에 두 번째 요리를 한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 들어가죠. 이게 계란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명란 계란찜이. 네. 두 번째 요리는 계란말이들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계란말이의 신세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테마키라는 건데요. 일본식 계란찜이에요. 다테마키 좀 처음 들어보네요. 네네네. 이 일본에서는 새해가 되면 잠시만요. 불을 좀 줄일게요. 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3단 도시락을 계속 먹는데 고기 들어있는 이제 요리예요. 오세치에 들어있는 요리인데 이 모양 자체가 책을 만 것 같다고 해서 뭐 아이들의 학업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신년의 행복을 기원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요리입니다. 네. 이걸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테마키. 네. 자, 재료는 뭐가 들어가나요? 재료는요. 달걀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렇겠죠. 계란이 주인공이니까. 계란이 주인공이니까 계란이 먼저 들어가고요. 네. 뜸 좀 잘 들여주세요, 박사님. 살짝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좀 요리를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 쓰기가 쉽지 않아요. 가마복고라고 찐 어묵이 들어가요. 어묵이 들어가요? 네, 어묵이 들어갑니다. 네. 어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장 약간 넣어주시고요. 일본 요리에는 항상 간장이 들어가요. 네. 그래야 이제 또 달걀 비린내도 없어져요. 설탕. 일본 달걀찜 약간 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청주. 비린내 없애기 위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금은 안 넣네요. 네, 소금 안 넣습니다. 소금은 안 넣고 간장을 대신 넣고 거기 오히려 설탕을 좀 넣고. 갈아요. 시원해. 다테마키가 찐어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없으시면 집에 있는 생선살 함유량이 좀 높은 어묵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엄청 곱게 갈아야 되는군요. 네네네,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 요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믹서기 소리에 많은 분들이 잠을 깨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야 이렇게 깼는데 네.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계란 요리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 계란찜이 익고 있는 것 같아서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럴까요? 이거 중간에 열어봐도 돼요? 열면은 뭔가가 좀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두려워가지고. 잠시만 새 한번 거르고 그러면 이것도 급해서 바쁘십니다. 뭔가 지금 이 시간 싸움이니까 요리를 잘하기 하셔가지고 위해서는. 새에 좀 걸러주세요. 믹서기 성능이 좋았으면 다 갈렸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더 곱게 갈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밑에 고운 것만. 고운 것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갈아놓은 게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르면은?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금만 봐서는 마치 주스 같은 액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계란말이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밝은 팬에 그리고 굉장히 고운 거라 이 뭐라 그럴까요? 걸쭉한 그 점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보다는 좀 연하거든요. 그죠? 곱게 갈았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고 제가 빨리 오픈을 하기 위해서 좀 급합니다. 열어볼까요, 제가? 아니요, 박사님 뜨겁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반죽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그냥 팬에다가. 지단팬에다 올려주시고. 팬 자체는 사각팬에다 하는 게 일단은 그렇죠. 중요하네요. 그동안에 자, 첫 번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명란
달걀찜이. 계란찜. 네. 위가 뜨거우니까. 네. 이렇게. 예. 조금만 더 놔뒀으면 더 부풀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쪽파. 우리 그 식당 가면 네. 이만큼 부풀어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뚝배기를 얹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공간이 있는 뚜껑을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 완성이 됩니다. 하나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명란 계란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부풀어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네. 다테마끼. 다테마끼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계란 흰자 가지고 어머님들이 가끔 이렇게 팩 같은 거 하실 때 머랭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달걀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 기체를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이 가열되면서 응고가 되면서 기체를 먹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응용한 두 가지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가 다테마끼라는 거는 사실 집에서는 생각도 못할 그런 요리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요리는 이제 보통 이자카야나 그죠? 일식집에 가야 나오는 그런 요리고. 예.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조금 태운 듯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뒤집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뒤집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익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계란 물을 붓는 것도 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에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나요? 네네네. 살짝 남아 있을 때. 뒤집어 주시면 이게 완전히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탔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반쪽도 마저 익혀주시면 타야 돼요. 타야지 원래? 이제 돌돌 말았을 때 카스테라 느낌이 나는데 조금 많이 탔어요. 살짝은 노릇노릇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중불로. 계란말이 하면 안에 김 넣고 말아서 맞아요. 노랗고 까맣고 만들잖아요. 요걸 이제 살짝 태워서 김 대신에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겉표면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말아요? 네네. 옛날 서책들 보시면 서책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잖아요. 이제 그 느낌을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엄청 두툼해요. 거의 식빵 정도의.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돌 말아주세요. 김말이로, 김말이 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아주신 다음에 완전히 식히셔가지고 이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냥 놔둬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놔주세요. 발을 그냥 놔두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씹는 모양이 잡히겠네요. 네네네. 지금 꺼낼 때는 얼핏 보시면은 확 부풀어 올랐다가 꺼내자마자 이렇게 훅 붙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식어야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안정이 되면서 이게 조밀하게 뭉쳐집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는 식히는 게 중요해요. 카스테라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카스테라 같은 느낌. 이렇게 식힌 다음에 그냥 썰면 되나요? 네, 이제 제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게 이제 원래 시간이 좀 필요한 요리인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생방 중이라 이렇게 해서 썰면 모양새만 한번 보여주시죠. 옆에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진짜 카스테라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맛도 카스테라 맛이 납니다. 그리고 살짝 요 겉에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이거 어묵 같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완성품인데 거의 뭐 카스테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테마키인데 거의 카스테라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조직감도 조밀조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폭신폭신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 궁금하네요. 눌러보면 이렇게 폭신폭신. 그러니까. 눈에도 보여요. 그 카스테라하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같은 원리로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요. 드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간단하게 계란 가지고 일단 2개를 해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후라이만 먹는 게 아니라 계란을 가지고 좀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게 이제 타테마키고 앞에 했던 게 명란 계란찜이었습니다. 자, 요거 레시피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정리해 보시죠.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What you talking about with all your girlfriends? Baby, why you staring at your cell phone? Why you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네, 닭살맞기까지 레시피를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개해 주실 요리는 뭔가요? 다음으로 공개해드릴 요리는 네. 좀 특이한 요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에그인 헬. 에그인 헬? 에그인 헬. 네. 에그인 헬? 헬은 이제 지옥이라는 뜻이고. 네네. 예, 에그라면 이번에는 뭐 어떤 알인가요? 달걀인데요. 역시 달걀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있다. 네. 달걀이 지옥에 있다. 이게 요즘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멀리서 온 요리입니다. 어디예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샥슈카라고 불리는 요리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저것 요것을 좀 섞었다라고 해서 튀니지에서 아침 대용으로 먹는데요. 이스라엘 지역 분들도 이걸 아침으로 드세요. 그래서 튀니지와 이스라엘에서 아침으로 먹는 아주 이색적인 요리입니다. 근데 왜 에그인 헬이라고 했을까요? 바닥에요. 그 토마토 소스와 비슷한 형태로 붉은색을 깔고요. 그 위에 달걀이 탁탁 올라가면서요. 계란이 올라가서 마치 지옥불에 계란이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에그인 헬이라고 이름을 아주 붙여줍니다. 무시무시하게 지었네. 에그인 파이어 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텐데 또 헬까지. 자,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빨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달궈주시고요. 오일을 둘러주세요. 오일을 이게 둘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양파하고 마늘, 양파, 마늘, 그다음에 매운 고추. 저는 페페론치니 준비했는데 청양고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매콤한 향이 나죠. 매콤한 향이 나면 소고기를 볶아요. 소고기까지. 자, 이렇게 소고기까지 넣고 볶고 있고요. 근데 뭐 다양한 집에 있는 다른 재료들도 활용해도 뭐 돼지고기 쓰셔도 되고 닭고기 쓰셔도 되고 저는 오늘 소세지. 이거 뭐죠? 소세지가 들어갑니까? 네.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가네요. 햄도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빙. 그러니까 이것저것 요거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쓰셔도 됩니다. 원칙이 있는 건 아니네요.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갖가지 재료를 다 섞었다. 김치 같은 거 살짝 다져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 교수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인 요리사도 아닌데. 저는 다 잘 먹으니까요. 스파게티 소스예요. 이거는 이제 원하는 맛 사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넣으신 건 뭐죠? 그 스파게티를 삶은 물이에요. 여기는 이제 약간 쇼파스타라고 하죠. 조그만 파스타가 들어갔는데 저는 마카로니를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뭐 나비 모양 넣으셔도 되고 팬총 모양 넣으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물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뜨물이나 전분물을 넣은 것로 생각하셔서요. 점지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지금 냄새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여기다가 면만 넣으면 진짜 완전 스파게티 소스예요. 그냥 거의 이 냄새 자체는. 토마토가 들어가면 원래 이제 스파게티라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글보글 끓을 때 지옥에 좀 빠뜨려 주겠습니다. 요거는 계란을 풀지 않아요? 여기다 지옥에 좀 넣어서. 저는 이거 아까 모양새를 보고는 후라이를 만들어서 넣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다음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야. 그리고 끓여요? 네, 그리고 끓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계란의 재발견인데. 아까 물론 타테마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뜸을 이렇게. 한 어느 정도 덮어야 돼요, 익혀줘야 이것도. 될까요? 치즈가 녹을 정도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그냥 다 익어도 먹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치즈가 익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란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요 계란 안 먹거나 종교적으로 계란 먹지 말라고 하는 종교들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때문에요. 네네. 계란 요리하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제일 많은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이제 지금 팬을 위에다 덮어가지고 이 보호를 하셨는데 요게 이렇게 잠깐 익고 있죠. 그 불을 줄이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불은 뭐 중불 정도로 하셔도 되고 지금 저는 빨리 익히려고 강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달걀을 반숙 정도로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수시로 이제 열어보면 되겠네요. 네. 타지는 않겠죠? 네, 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뚜껑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수증기가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익히거나 하실 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거. 요것도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계란은 다 안 익히고 중간 정도로 익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터트려서 먹는 건가? 그렇죠. 아침에 부드럽게 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숙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짠. 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떠서 치즈가 막 녹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에그인 헬이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떨까요? 일단은 아침 식사잖아요. 아침 식사는 결과적으로 소화와 연관이 있는데 달걀, 그 계란도 반숙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리들을 보면 전체로 다 다져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이것저것 요것을 다 섞어 넣었기 때문에 영양적 균형도 좋아서 아침 식사로 상당히 좋은 한 끼 식사로 좋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에그인헬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초록색 파슬리를 좀 살짝 데코까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3가지 요리를 다 만들어봤습니다. 순식간에 완성을 했습니다. 3가지 요리예요. 아까 뭐 명란 계란찜에다가 다테마키, 그다음에 마지막이 에그인 헬까지 3가지 요리가 지금 앞에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일단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빠르게 저희가 한번 맛을 보고 먹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명란 계란찜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한 입만.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란젓이 어떤 말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역시 짜지도 않고 식감이 기가 막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섞는 게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달걀로만 하시면 뻑뻑해요. 맞아. 굉장히 부드럽네요. 확실히 명란젓이 들어가니까 맛이 심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카스테라처럼 생긴 다테마키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빵 같습니까? 아니, 카스테라처럼 생긴 게 아니라 맛이 카스테라예요. 식감 자체가. 그죠? 그렇죠. 네, 맛이 이게 카스테라 같아요. 그리고 짜질 않으니까 정말 카스테라라는 말이 딱 들어가네요. 기가 막히네. 자, 이제 저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자, 요거 에그인헬 살짝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저는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입 떠서. 이거는 피자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반숙 계란이니까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이색적인 맛이 또 있네요. 반숙을 하셔야 그 계란의 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섞어 드셔도 이 계란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아마 완숙으로 하시면은 좀 밍숭밍숭한 느낌밖에 안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별칭이 또 빵도둑이에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3가지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에그인헬. 이것도 레시피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고 바로 다음 요리 갑니다. Your cell phone. Why you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What you talking about with all your girlfriends? You need to get your ass out on the floor. 자,
이제 다음 요리 더 기대가 돼요. 네. 다음 알 일단 무슨 알일까요? 지금까지 계란 요리를 했었는데요. 짜잔. 야. 오리알입니다. 네. 면역력에 좋은 오리알인데요. 오리알 진짜 집에서 먹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아까 그 오리 계란은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하셨는데 오리알은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솔직히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그래가지고 좀 왠지 이상한 이미지였는데 엄밀히 말씀드리기면은 계란에 비해서 그렇게 영양적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뭐 어디에 좋다는 거는 뭐 말할 이유도 없고요. 가장 적당한 건 뭐냐면요. 이 오리알은 껍질이 약간 두껍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크기도 크고 그래서 껍질을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초란 같은 거 담그실 때 이런 오리알 같은 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오히려 이게 껍질이 얇으면은 녹아 없어지니까. 네,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 껍질이 두꺼운 것들을 초란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응용하실 때에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이게 이제 두꺼워야지 나중에 이게 없어져서 하더라도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양 성분이 좋기 때문에 또 달걀이 조금 안 만든 분들한테 더욱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리알, 이거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오리알로 만들 거는요. 오리알 만두라고 들어보셨나요? 만두요? 네. 만두피 없이. 계란 만두는 들어봤거든요. 네, 비슷한 요리입니다. 예, 중국에도 있는데요. 그 굴소스랑 고술 정도만 넣으시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뭐 부침 냉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리알을. 오리알은 그냥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나요, 요즘에? 마트에 그렇게? 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오, 역시 알이 크네. 네,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노른자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 노른자에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고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나 이런 어르신들한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진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진 당근도 넣고요. 양파와 당근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다진 부추. 부추도 다져서. 여기까지 하면 만두 같지 않죠? 그러네요. 자, 제가 만두 재료를 넣겠습니다. 자, 만두에 만두에 들어가는 당면이죠. 당면을 삶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다져주세요. 당면도 다져서. 맞아요. 만두에는 당면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만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져서 역시 넣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달걀 색깔이 왜 색깔별로 다르냐? 낳는 엄마의 깃털 색깔에 따라간다는 거. 그거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는 하얀색 계란도 있고 노란색 계란도 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섞어요. 네, 소금 후추 간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네. 섞어서 이걸로 만두를 이걸로 이제 만두를 빚겠습니다. 네. 오리알 만두. 오리알 만두.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팬을 달구시고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기름은 넉넉하게. 네. 그다음에 제가 숟가락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만두 피가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오리알이 만두 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두피를 따로 만들어서 안에다 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 자체가 만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만두라고 해도 되고 사실은 전이라고 해도 되는. 그래서 요즘 장안의 화제가요. 납작 만두 스타일들이 요즘 또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집에서 납작 만두 형태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오리알 만두는 그러면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어떨까요? 일단은 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지금 이제 만두피는 전분질인데 이거를 오리알로 바꾸게 되니까 단백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단백 만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반으로 접으니까 만두 모양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반대쪽이 익으면 반을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익히시면 반달 만두 같죠. 그러네요. 모양이 이렇게 하니까 만두 같네. 확실히 이번 요리도 재료를 섞어서 굽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또 시간이 단축되네요. 그렇죠. 만두 빚는데 또 소질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만두피에다 넣어야 돼? 나 이런 고민했었는데. 저도 질문 갑자기 있는데 이거 적기 싫으면 그냥 뒤집어서 먹으면 안 되나요? 뒤집어서 전으로 드시면 됩니다.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일단 만두니까. 이건 반 접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오리알이 익으면서 굽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처럼 그 성질을 응용해서 마치 만두 피처럼 응용한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리알이 이게 점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군요. 네. 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김영빈 요리사님이 복잡한 요리를 좀 간단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김장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시간에요? 네. 생방으로 30분 만에 김장을 한 4포기를 했다니까요, 거의. 2박 3일 걸리는 일 아니에요?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리알 만두. 이거는 먹기 쉽지 않은 정말 그 오리알의 새로운 변신이에요. 그렇죠. 여기 노릇노릇하게 됐습니다. 예. 요거 나중에 제가 마지막 요리를 하고 한꺼번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것도 레시피가 준비가 돼 있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 why you staring at your cell phone? Why you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네, 이렇게 레시피를 보고 오는 동안 어느덧 또 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추리 알입니다. 우리도 많이 먹는 메추리 알. 바로 이 메추리 알인데요.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영양가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메추리 알로 단백질 가득한 메추리 알 피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차 교수님, 이 메추리 알은 또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메추리 알이 일단 말씀드리면 저렇게 작지만 단백질의 제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되면 이상하게 머리도 자꾸 빠지고 머릿결도 나빠지잖아요. 이게 다 단백질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탈모로 고민하는 여성분들에게 메추리알 강력 추천하고요. 특히 비타민 A와 E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이나 또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메추리알로는 저는 장조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메추리알 장조림 환장해요. 그리고 또 뭐 식당에 가면은 이제 요리 나오기 전에 주는 정도인데 이 메추리알로 어떤 요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메추리알로 피클을 아까 장조림, 이제 서양의 장조림이죠. 피클을 만들 건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그 느끼한 요리 먹을 때 피쉬앤칩스나 뭐 이렇게 느끼한 팔타 같은 거 먹을 때 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리알은 까서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까면 이제 삶아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피클 물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피클물 만드는 게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걸 잘 못 만드니까. 물 한 컵. 이거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 오일이라든지 무 피클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량의 식초. 넣어주시고요. 같은 양의 식초. 그다음에 저는 설탕을 반만 넣었어요. 2분의 1컵. 2분의 1컵을 넣었는데 달게 먹기 원하시면 한 컵 다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십시오. 여기도 소금이 들어가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제가 좀 썰었어요. 양파를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그다음에 이제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마트에 가면 팔아요. 피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넣고 이게 있군요. 이걸 넣고 피클링 스파이스.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녹을 때까지, 설탕이 녹을 때까지가 시간을 잴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녹았다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끓여요. 하시고, 소독된 병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소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깐 메추리알을 넣습니다. 메추리알도 참 까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계란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추리알도 깐 메추리알 팔아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팔더라고요. 워낙 좋아해서 이건 다 알아요. 병 저기 소독하실 방법은요. 병에다가 한 70도 정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을 살짝 부었다가요. 그리고 나서 버리시고 뒤집어서 말리시면은 그러면 소독이 싹 되어 있는 병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끓여야 돼요. 조금만 그리고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오늘 주제가 알이잖아요. 알에 보면 이제 노른자.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 아이들이나 또는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런 알 요리는 꼭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끓으면 끓는 물을 바로 넣어요?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해요. 식혀요, 아니면은? 끓는 물을 바로 넣어요.
언젠가는 이런 거 만들 때 반을 식혀라. 뭐 이렇게 경우도 있어요. 끓는 걸 바로. 왜냐하면 얘는 이제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끓는 걸 바로 넣으셔서 간이 잘 배게 해주셔야 돼요.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런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뜨거운 상태로 덮으시면 안 돼요. 덮지 않고. 설탕이 녹았나요? 녹았어요. 네, 녹았습니다. 제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끓은 상태에서 바로 붓는다. 바로 끓인 상태로 바로 부어주세요. 다 붓는군요. 네, 다 부어주셔야죠. 아니, 저는 이제 뭐 양파 이런 건 빼는 줄 알았죠. 근데 붓는 동안에도 시큼한 향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놔두면 안 되고. 계란국이 되니까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한 김 식히세요. 식히신 다음에 완전히 식으면 닫아주세요. 완전 식었을 때 끓는 물을 붓고 식힌 다음에 닫아라. 그리고 얼마 있다 먹어요? 이틀 있다 드시면 이틀 있다가 바로 요 새콤달콤한 기가 막히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맛을 보지 않은 오리알 만두와 피클을 제가 양념 삼아서 마지막으로 먹어보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거 오리알 만두입니다. 역시 당면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자, 메추리알은 새콤새콤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씹는 맛이 탄탄하네요. 장조림하고 다른 맛이에요. 자, 오늘도 역시 알찬 밥상이 요리가 됐습니다. 알을 걸어놨기 때문에 선생님 엄지척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맛 중에 맛, 최고의 맛을 선보이는 음식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맛의 골든타임을 잡은 것인데요.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먹는 특급 비법, 맛의 골든타임을 찾으러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한창 고기 맛에 폭 빠졌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기 삼매경에 빠진 주부들, 먹느라 대화까지 단절됐는데요. 와, 그 정도로 맛있어요?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고기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산지에서 먹는 것 같은 신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삼겹살이 육즙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 돼지고기, 비밀을 밝혀야겠죠? 서울에서 목포까지 무려 6시간을 달려 도착했는데요. 해도 안 뜬 이른 시간부터 작업이 한창인 이곳. 왠지 무서운 건 기분 탓이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오늘 작업이 많아서 잠깐만요. 이게 바로 오늘 새벽에 들어온 돼지인데요. 도대체 이게 다 몇 마리예요? 돼지 가공 공장입니다, 여기는. 한 50여 주 될 겁니다. 이 많은 고기는 모두 전남 목포산 1등급 암퇴질합니다. 근데 여기 고기가 육즙이 풍부하고 맛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리한 칼과 더 예리한 눈으로 뼈와 살을 갈라 순식간에 해체된 돼지, 대단합니다. 신선도 때문에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냉장고에 넣어서 육즙 발생이나 드립 발생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한 3분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분이요? 예. 돼지 반 마리를 3분 안에 해체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시간을 재봤습니다. 현란한 칼솜씨로 돼지를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어머, 눈이 손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네요. 3분이 채 안 돼 끝난 작업. 와, 대단해요. 갈비부터 삼겹살, 오겹살, 목살 등 뼈와 살을 분리했는데요. 이렇게 서둘러 작업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최대한 신선하게 소비자들아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 안에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3분 안에 빨리 해체해야 육즙이 잘 보존되어 더 맛있는 거죠.
골든타임을 지키지 않으면 고객한테 당일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물건을 받았을 때 신선도도 유지되고 고객 만족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육즙을 잘 보존한 고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배송,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꽉 잡았다는데요. 게다가 이것 좀 보세요. 종류까지 이렇게 다양하니까 주부들 마음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나 뭐라나.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흘러. 골든타임 3분을 지킨 돼지고기의 맛 과연 어떨까요? 아이, 자꾸 드시지만 마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간편하게 직장생활하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양념갈비가 또 손에 가네요. 우리 애들 입맛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편리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요거를 꼭 우리 집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골든타임이 필요한 겨울철 대표 음식이 있다? 겨울철엔 라면이죠. 요즘같이 추울 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에요. 꽁꽁언 몸을 녹여줄 국민 간식 라면. 그렇다면 쫄깃함이 생명인 라면의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3, 4분 정도 끓이는 것 같아요. 3분 정도? 저 3분 정도요. 라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라면의 면은 밀가루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기름이 튀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고 미세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끓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빨리 익게 되겠죠. 그러므로 3분 정도면은 맛있고 쫄깃한 라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라면의 골든타임 3분을 지키며 맛있는 일상을 보낸다는 한 회사.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 싶던 순간 쉬는 시간이 되자 어디론가 가는 직원들. 일렬로 줄을 서고 손에는 달걀까지 들고 있는 진풍경. 뭐 하시는 거예요? 골든타임 3분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3분을 잡는다는 사람들. 기계에 돈을 넣고 180초. 그러니까 3분을 기다려보는데 기계에서 나온 게 라면? 어머나,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라면의 골든타임 3분. 라면의 쫄깃함은 3분이죠? 라면의 골든타임 3분을 지켜 탱탱하고 쫄깃한 라면의 면발을 잡은 것. 손에 들고 있던 달걀을 넣어 먹으면 그 맛은 2배. 맛있는 라면이 뚝딱 나오는 이 기계의 정체는 바로 라면 자판기였는데 정말 신기하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이 제대로 맛있는 어떤 그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그 타임이 3분이 제가 실험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고. 라면 없이는 못 살 만큼 애정이 남달랐던 진방호 씨. 맛있는 라면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연구까지 했다는데 그 결과 사람들과 맛을 공유할 자판기까지 만들게 됐다고. 이 불판 자체가 특수한 광물질로 제작을 해서 복사율을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3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끓여질 수 있는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보다 신기할 수 없다. 라면 나오는 기계. 맛까지 최고라니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 쫄깃쫄깃 3분 라면 만나서 반갑다. 되게 편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맛있어요. 쫄깃하고. 맛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키면 입이 행복하고 건강도 지키니 참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도 꼭 사수해보세요. 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의 커다란 비결은 결코 지치지 않는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네. 모든 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꼭 성공한다라는 뜻이겠죠? 네, 오늘 만나볼 기능 한국인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네. 매일매일 아이디어 개발과 그리고 제품 개발에 신경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기술로 사람을 지켜주는 오늘의 기능 한국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해도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능 한국인으로 거듭나기까지 피와 땀을 흘린 노력의 이야기. 기능 한국인
전광규 씨가 사는 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기능 한국인 전광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산길에 오르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그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인데 제가 점검으로 왔습니다. 물탱크 주위를 돌며 주변을 살피는 주인공. 도대체 물탱크와 정보통신 기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직접 점검을 하러 온 걸까요?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이 소리는 사람이 이 물탱크에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침입을 감지해서 소리가 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또 물탱크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설마 이번에도 경고음이 울릴까요? 여기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보냈는데도 그래도 올라와서 이 물탱크를 임의로 열게 되면 마을 회관의 방송 시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탱크 뚜껑을 열면 센서가 반응, 마을 회관으로 신호를 보내고 안내 방송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또 뭔가요? 이 카메라가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담당자나 마을 이장님 또 저희 설치 업체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각 담당자들에게 전송된 사진은 각 담당자들이 보고 신분 확인 후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속 위치를 고려해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걸까요? 2012년도에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마을 상수도 이 물탱크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기술을 가지고 접목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충남 홍성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투입 사건. 마을 상수도물을 음용하는 마을 주민 250여 명을 공포에 빠뜨렸죠.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소규모 수도 시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국에 500여 대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회사로 돌아가기 전 마을 이장님과 만난 전광규 씨. 시스템에 대해 마을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항상 염려되는 됐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까 방송 나갔는데 예. 혹시 깜짝 놀라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하셨군요. 그 전에 그럼 혹시 이렇게 방송 나가고 막 사진 찍은 거 오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예. 외부 일정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 기능 한국인.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야? 이 차량이 지금 대구에서 오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대전에 오후에 영업소를 들렸다가 한 차량의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출발했을 때 온도하고 예. 대전이나 지금 현재 분당이라고 했는데 온도값은 어떻게 지금 뭐 변화가 있나? 유독 온도에 신경 쓰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주인공.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송해야 되는 뭐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축산물, 또 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도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기계가 제품의 온도와 습도 변화를 감지해주는 콜드체인 키퍼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 대 부착되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콜드체인 키퍼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제품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임상검사기관에서 혈액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온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전문 기업을 찾다가 저희 회사가 온도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골드체인 기술 외에도 수많은 정보통신 기술로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참 많기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올해 8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전광규 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들이 가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 ICT 분야 이런 쪽의 사업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귀성이 있고 뭐 그래서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안전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제품을 개발 중인 기능 한국인. 이번엔 뭘 만드시나요? 조립하고 있는 제품은 안심벨이라고 합니다. 이 안심벨은 우리가 사전에 전화번호를 한 50명 입력을 해놓고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50명한테 현재 이 위치, 이제 지도가 날아가고요. 또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당신 왜 그래? 그 칼이야? 칼 빨리 내려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버튼 한 번이면 자동적으로 안심벨에 저장된 각 번호로 도움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는데요. 이때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까지 함께 전송되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먼 거리에서도 버튼 하나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리모컨 기능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리가 울리는 기능까지 겸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품 개발 포인트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원천 기술 개발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T 기술을 가지고 환경 분야에 접목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분야, 뭐 보건 분야, 뭐 이런 쪽에 접목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아서 가는 게 저희 중소기업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매일 신문을 구독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각국의 박람회까지 방문하는 열의를 보이는데요. 예, 우리 지난번에 최순태 연구원하고 저하고 이제 일본에 갔다 국제 ICT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를 갖다가 포획을 했을 때 일본 산업 박람회에 갔을 때 눈여겨본 멧돼지 포획 기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단순히 포획됐다는 거를 문자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진도 전송을 해줄 수 있고 담당자가 그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잡지 말아야 되는 천연 기념물이다, 고란이다. 그러면 문을 도로 열어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일본 기술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기능 한국인. 과연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 뭐 4차 산업 이렇게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IT가 붙어야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든 수산이든 요즘 농업 뭐 스마트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IT 기술이 가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지금 뭐 내가 뭐를 만들겠다는 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나 필요한 곳,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주인공.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엔지니어. 전광규 기능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12월 4일 생방송 김윤우의 굿모닝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